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종교라는 말 다들 공감하시죠? 결국 우상향한다.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진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이 명제를 진리처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그 믿음이 틀렸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은 정말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까요? 아니면 무너지기 직전의 댐이 보여주는 마지막 평온함일까요? 2030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퍼펙트 스톰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인구 절벽, 기업 경쟁력의 후퇴, 그리고 베이비 부머의 은퇴와 청년들의 자본 탈출까지.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 몰락의 6가지 징후를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하락을 바라는 비관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런데 그 수요의 근간인 인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6명대. 이건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니라 국가 소멸 수준의 재앙입니다. 2030년이 되면 인구가 늘어나던 시기에 혜택을 보던 인구 보너스 시대는 완전히 끝납니다. 집을 가장 활발하게 사야 할 30대와 40대의 인구는 급감하고 그 자리를 채워야 할 20대는 지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내 집을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받아줄 다음 타자가 없다면 그 가격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우상향은 인구 팽창기의 관성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엔진이 꺼졌습니다. 엔진이 꺼진 차가 관성만으로 얼마나 더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인구 절벽은 부동산 시장의 기초 체력을 밑바닥부터 갉아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즉 PIR의 모순입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을 모아야 할까요? 무려 20년, 30년을 모아야 합니다. 이건 이미 평범한 직장인의 근로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과거에는 대출이라도 받아서 샀지만 이제 금리는 높아졌고 가계부채는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진입조차 불가능한 시장. 그건 더 이상 시장이 아니라 일부만의 투기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격 상승은 반드시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품이 터지는 순간은 예상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올 겁니다. 근로소득이 집값 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하는 경제구조. 이것이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는 기둥에 금이 가고 있다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2030년은 대한민국 인구의 거대한 축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70대에 대거 진입하는 시기입니다. 이분들의 자산 구조를 보면 아주 위험합니다.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죠. 은퇴 후 소득이 끊긴 이들에게 아파트는 살 곳이 아니라 생활비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혹은 상속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베이비부머들은 집을 팔거나 주택연금으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평생 부동산 불패를 믿고 집을 모아온 세대가 한꺼번에 매물을 쏟아내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감당할 수 없는 공급 폭탄을 맞게 됩니다. 사줄 사람은 없는데 팔아야만 하는 고령층은 늘어나는 이 비극적인 불균형. 이것이 2030년 부동산 몰락 시나리오의 핵심 기폭제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가치는 결국 그 땅을 지탱하는 일자리와 국가 경제력에서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리고 반도체 경쟁력이 위태롭다는 뉴스가 예사롭지 않은 이유입니다. 더 심각한 건 대한민국 전체가 혁신적인 기업이나 기술 투자가 아닌 부동산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천재들이 창업 대신 건물주를 꿈꾸고 기업에 남는 돈이 기술 개발 대신 빌딩을 사는 데 쓰이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요?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속도가 땀 흘려 가치를 만드는 속도보다 빠를 때 그 경제는 멍들기 시작합니다. 국가 경쟁력이 약해지면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사라진 도시의 아파트는 그저 콘크리트 덩어리로 전락합니다. 부동산 쏠림이라는 저주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20대와 30대는 과거와 다릅니다. 이들은 영리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미국 나스닥에 투자하고 비트코인 같은 글로벌 자산에 투자합니다. 왜 굳이 인구도 줄고 성장성도 없는 한국 아파트에 내 인생을 저당 잡혀야 해?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자본은 가장 수익률이 높고 안전한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젊은 세대의 자금이 국내 부동산이 아닌 해외 빅테크 주식과 가상자산으로 빠져나가는 자본 유출은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말려버리는 무서운 변수입니다. 집은 사야 하는 것이라는 가치관 자체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부동산 시장에서 이탈하는 순간 그 시장은 죽은 시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하지만 우리는 공포에 질려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2030년 몰락 시나리오에서 살아남기 위한 3가지 생존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자산의 다각화입니다. 부동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면 지금 당장 줄여야 합니다. 달러, 미국 주식, 그리고 가상자산으로 내부의 영토를 글로벌하게 확장하세요. 원화 자산에만 올인하는 건 가라앉는 배에 내 전 재산을 실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똘똘한 한 채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세요. 단순히 강남이라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인구가 줄어도 전 세계 인재들이 모여들 일자리가 있는지, 글로벌 자본이 매력을 느낄 만한 환경인지를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셋째, 현금 흐름과 유동성 확보입니다. 부동산은 팔고 싶을 때 바로 팔 수 없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 일정 부분 수익을 실현하고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현금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경제는 영원히 상승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침체는 어쩌면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한 가혹한 구조조정일지도 모릅니다. 변화를 읽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2030년 몰락의 파도를 넘어 진정한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부동산 불패를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전략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